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 실기 체험 문제 풀이입니다. 이 영상으로 실기시험 제1유형 완벽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기출 응용 문제 풀이이고 실기 체험 문제 풀이입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더보기 혹은 댓글에 실기 체험 환경 사이트 접속 후 체험 제1유형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후 풀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풀이 영상입니다. 제1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긴 문제를 끊어서 읽고 주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QSEC 칼럼을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을 하고요. 두 번째는 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레코드를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해당 레코드에 수를 출력을 합니다. 지금 저는 주석으로 이렇게 3개의 소단위 문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소단위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봐야 되겠죠.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np. 주석으로 정리된 이 첫 번째 소단위 문제를 복사를 해서 Ctrl C, Ctrl V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고 소단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 즉 최소 최대 정규화죠. 이 최소 최대 정규화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죠. 해당 라이브러리는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import minmax scaler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minmax scaler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이 안 나고 이 scikit-learn 이 라이브러리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help 함수와 dir 함수를 통해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 모듈, 클래스 이 순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강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합격 팁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코드가 생각이 안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는 이 클래스들은 라이브러리, 모듈, 클래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라이브러리는 여러 모듈을 묶어둔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scikit-learn이 되겠죠. 이 scikit-learn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help 함수를 사용합니다. help 함수는 해당 코드에 대한 정의, 예시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어찌 보면 좀 긴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 안에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은 함수와 클래스를 묶어둔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scikit-learn.preprocessing 이 preprocessing이 바로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 모듈 안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클래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scikit-learn.preprocessing.minmaxScaler 이 minmaxScaler가 클래스입니다. 자, 해당 과정을 제가 시험 환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mport scikit-learn을 하고 print help scikit-learn. 자, 실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패키지 컨텐츠를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가 보이네요. 보이고 데이터셋, 더미, 앙셈블 쭉 가다 보면 리니어 모델 쭉 가다 보면 프리 프로세싱 패키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을 찾고 자, 이거 컨트롤 C로 하면 카피가 안 되거든요.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또 스펠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누르고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저는 가급적이면 스펠링을 처음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조심해서 복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타가 많이 생기거든요. 항상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import scikit-learn.preprocessing 즉 라이브러리에서 모듈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프리프로세싱 이와 같은 모듈을 찾기 위해서는 헬프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모듈에서 이제 다음 클래스를 찾기 위해서는 dir 함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print dir scikit-learn preprocessing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무선 인터넷이 좀 느려요. 느려서 조금 늦게 뜨긴 하는데 실제 체험 환경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빨리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는 주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석 처리 단축키는 컨트롤 슬러시입니다. 그 물음표에 있는 슬러시입니다. 출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이 scikit-learn 프리프로세싱 안에 있는 많습니다. 쭉 보면 라벨 인코더도 있고 민맥스 스케일러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원핫 인코더도 있고 많습니다. 많고 민맥스 스케일러 이 대문자 소문자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고 다음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고 그러면 이제 다 찾았어요. 다 찾았기 때문에 해당 코드는 다시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 결과창은 닫겠습니다. from scikit-learn.preprocessing import minmax scaler 이 MMS는 대문자입니다. 우리는 이 minmax scaler를 m 스케일러 변수로 받습니다. 다음 해야 되는 것은 minmax 스케일러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df 대괄호 qsec 대괄호는 m 스케일러 p 트랜스폼 갈호 df 대괄호 2개 qsec 대괄호 2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당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헬프 함수를 사용해서 예시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이런 정규화를 할 때는 대괄호 2개죠. 시리즈 형태가 아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입력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설명을 드리는 게, 자, 보시면 mscaler.pitTransform이죠. 여기서 pit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transform은 변환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QSEC라는 컬럼에 이 민맥스 스케일러 어떤 기준값을 학습을 하고 바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p 트랜스폼 코드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또 제2유형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의 동일한 최소 최대 정규화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저 역시 저 8회 실기시험 때 실수를 했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주로 이 코드를 카피 복사를 하다 보니 그냥 그런 실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합격 팁을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실수이고요. 제가 제2유형 실기 체험 문제 풀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픽과 트랜스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핏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코드는 핏과 트랜스폼 두 개의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DF, 지금 1유형 문제처럼 DF QSEC는 우리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열에 대해서 정규화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 그 열에 대해서 민맥스 스케일러 기준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값을 정한다는 말이 바로 학습인 핏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핏과 트랜스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변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열에 우리가 정규화를 한다고 하면 이 픽과 트랜스폼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aler.pitTransform이라는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제공이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학습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그대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데이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지만 데이터 분석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대괄호 QSEC 대괄호는 mscaler.transform 테스트 대괄호 2개 QSEC 대괄호 2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단위 문제 0.5보다 큰 레코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컨디션이라고 하는 변수 컨디션은 df 되가로 qsec 되가로 0.5보다 큰 값이 바로 이 컨디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컨디션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true, false, true, false로 출력이 되죠. 시리즈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true, false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의 개수를 알고 싶죠. 그래서 레코드 수를 파악을 하려면 다시 우리가 인덱싱을 하게 되면 df 대괄호 컨디션은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이 len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
len df 대괄호 condition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9개가 나오네요. 예, 이상으로 제1유형 문제풀이와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코드가 생각이 안 날 때 대응하는 help 함수, dir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1유형의 문제처럼 정교화를 할 때 혹은 우리가 제2유형에서 전처리 작업을 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트레인에서 기준을 정하고 동일한 내용을 트레인과 테스트에 같이 적용을 한다. 다음 강의 제2유형 실기 체험 문제 풀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